자, 2026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펼쳐지는 U23세 아시안컵 B조 1차전과 C조 1차전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일단 먼저 일본과 시리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본과 시리아는 5대0 대승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 대표팀이 진짜 공격적인 전술이 진짜 너무 깔끔하게 이겼는데요. 일단 시리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경기력이 너무 뒤쳐져 있었습니다. 일단 전반전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일본이 오제키 선수가 선제골 넣고 후반전에 사토 선수의 멀티골과 또 이시바시 선수의 또 추가골, 그리고 마지막에 미치와키 선수의 마지막 결승골로 넣으면서 5대0까지 벌어놓는데 성공을 했는데, 근데 시리아 대표팀은 일단 좀 너무 경기력이 제대로 좀 이어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경기를 봤을 때는 일본 대표팀이 그래도 너무 잘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뭐 이 기회를 봤을 때는 진짜 눈앞에서 와 대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경기를 놓고 보면 오히려 약점이 없습니다. 약점이 없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경기를 다 가져온 데마다 와 하나같이 다 진짜 널찍하게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 일본 대표팀 봤을 때는 오이여와 감독이 4-2-3-1 진영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드리자면 오제키 선수뿐만 아니라 사토 선수도 일단 선발 라인업을 쓰면서 공격적인 측면의 가운데서 상대 움직임을 정확하게 아예 눈치 싸움을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제키 선수와 사토 선수가 서로 공격적으로는 또 이어가면서 득점하는데 성공했지만, 이 가능성이 있다면은 일본 대표팀이 진짜 경기에서 와 기본적인 공격 태세를 잘 갖춰져 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봤을 때 사토 선수뿐만 아니라 뭐 오제키 선수도 그렇고 오카베 선수가 어시스트까지 하나 나오는데 성공을 했는데, 와 그래도 이거는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정확한 거는 거리 각도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후반전이 들었을 때는 요아디케 선수를 빼주고 또 미치와키 선수를 투입했고 요코야마 선수를 빼주고 나서 이시바시 선수를 교체 투입한 게 오히려 좀 잘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한 선택이에요. 왜냐면 후반전에 들었을 때는 오히려 아까 공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이 항상 여기서 공격을 마음대로 잘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움직임에 봤을 때는 움직임의 속도를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이산 자원에서 매일같이 움직이는 게 거의 좀 대단했긴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점유율이 일본이 현재 50%, 지금 이제 볼 점유율이 일단 일본이 50%고요. 그리고 시리아는 49.1%가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슈팅은 19개, 그리고 유슈팅이 9개인데 이 진짜 미쳤습니다. 오이와 감독은 솔직히 말해서 경기력이 주도권에선 제일 가져온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여기서 패스를 제대로 잘 살려놓긴 했는데, 오이와 감독의 그 전략을 봤을 때 그냥 아예 풀전개로 이어져갖고 이겼거든요. 자 보시면은 일본 대표팀이 지금 풀타임을 봤을 때 일단 풀타임을 봤을 때는 5골 넣었잖아요. 그리고 코너킥은 4개, 그리고 유슈팅 9개, 슈팅 19개.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봤을 때 패스 시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고,
예, 패스 성공률을 봤을 때 오히려 많이 가져왔긴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뭡니까? XG 값을 봤을 때 현재 봤을 때 지금 일본이 2.34로 지금 이제 XG 값으로 오히려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시리아는 0.06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제 일본이 거의 압도적으로 이어가고 있겠지만, 근데 압도적으로 이 기세를 꺾는다면은 이러다가 나중에 8강이나 준결승, 결승까지 가면 그냥 우승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긴 하고, 오이와 감독의 그 전력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딱 미치와키 선수나 이시바시 선수, 이 선수들의 가장자리에서는 많이 올라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구라 선수도 잘했어요. 슈팅도 오히려 잘 때렸긴 했고, 또 오제키 선수도 슈팅 하나는 잘 때렸고, 거기다가 또 득점까지 하는 때마다 성공했고, 게다가 미치와키 선수는 PK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대단할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뭐 솔직히 말해서 인터셉트를 한 선수들 중에는 거의 없긴 했습니다만, 근데 인터셉트로 한 번에 나가갖고 진짜 와, 이거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 같죠. 그리고 평균 득점 봤을 때도 그냥 아예 꼼짝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 이시바키 선수가 그냥 아예 살짝 꽂아갖고 해서, 이시바시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밀집한 경합 과정에서 봤을 때는 그냥 대단할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리자면, 그냥 경기력을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충분히 일본 대표팀은 진짜 이러다가 뭐 우승까지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일본 대표팀이 우승할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은데 100%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뭐 아시안 게임 진출 확정될 것 같아요. 예, 진출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이제 보면은 일본 대표팀이 얼마나 수준력이 좋은지, 공격적인 패스 압박적으로 이어가는 속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못 따라와요 진짜. 한마디로 말해, 적어도 대한민국 축구보다는 일본 대표팀이나 베트남 대표팀 같은 경우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공격적으로 템포로 갔다 오면 아예 따돌릴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경기를 봤을 때는 그냥 뭔가 해본 것 같지 않나, 뭔가 뭐 역할이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 뭐 기본기가 있으려고 생각하겠죠. 근데 막상 봤을 때 충분한 전개는 아주 좋았다. 예,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일본 대표팀도 다음 경기를 봤을 때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와 이제 마지막 경기 두 경기가 남아있는데, 일단 이번 주 토요일부터가 이제 시작하겠죠.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만나긴 하는데, 일본이 만약에 아랍에미리트 잡으면 무조건 이제 8강 확정될 수도 있고요. 어차피 2연승까지 하면은 8강 조 1위까지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 대표팀도 8강이나 준결승, 결승까지 가면은 아시안 게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오이와 감독도 이런 경기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8강이나 준결승이나 결승까지 간다면 큰 수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리아 대표팀은 아쉽게도 좀 본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다음 경기 봤을 때는 카타르하고 이제 시리아와 만나잖아요. 시리아와 카타르와 만나면은 어차피 이게 질 게 뻔하죠. 예. 그래도
시리아는 이제 마지막 경기가 이제 단 2경기가 남았는데 카타르하고 아랍에미리트 만나잖아요. 이건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봤을 때는 시리아도 이제 남은 2경기에선 회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그거에 따라서도 그렇고, 만약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아시안컵 자체에서 그냥 짐 싸야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본 대표팀 봤을 때는 그냥 공격적인 템포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세트피스에서는 진짜 잘했죠. 그 세컨볼에서는 진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 축구도 봤을 때는 세컨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세컨볼에서는 진짜 일본이 가장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진짜 우승까지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뭐 그래도 가능하다면 아시안 게임에 확정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거에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일본 대표팀은 그저 대단할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본 대표팀은 잘했긴 잘했지만 근데 너무 못했던 팀들을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과 이란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했습니다. 솔직히 답답한 축구를 봤어요. 솔직히 답답한 축구를 봤는데 지금 일단 강상윤 선수 빼줬죠. 김태현 선수 빼줬죠. 이런 경기를 봤을 때는 너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아까 전반전에 봤을 때 이민성 감독은 오늘 이란전 잡고 꼭 첫 승리를 안겨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첫 경기를 가져오지 못해갖고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민성 감독은 말씀드리자면 부상학제가 너무 심했어요. 지금 부상학제 때문에 너무 심해갖고 2명 선수를 다 빼줬죠. 근데 이 경기를 봤을 때는 너무 진짜 할 말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전에서는 1대0을 앞서가려고 했었다가 결국에 옵사이드 깃발을 선언하면서 결국 골 취소돼 버렸죠. 전반전에 봤을 때는 너무 답답했었는데 세트피스에서 상황을 봤을 때는 맨날 저렇게 벗어나고 또 헤더에서 코너킥 장면에서 헤더까지 벗어났죠. 그리고 오픈 플레이를 봤을 때 김도현 선수가 또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이것도 또 한 가지는 김태현 선수 또 오픈 플레이에서 또 오른발로 벗어났죠. 정승배 선수가 교체 투입하자마자 바로 여기서 오픈 플레이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또 막았더라고요. 또 막혀갖고. 그리고 또 정재성 선수가 교체 투입하자마자 김태현 선수를 빼주고 정재성 선수를 투입했는데 이거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축구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진짜 조기 축구로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쁘게 뜻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해봤을 때는 이게 수준급 이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수준급 이하나 뭐 수준급 이상 못 나오긴 해요.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2선, 3선 자원에서는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반전에서는 분위기가 완전 썰렁한 거 보신 분도 있겠죠. 근데 너무 장난 아닌 것 같았는데 진짜 이거 장난식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근데 저 해봤을 때는 진짜 이게 대한민국 축구가 이딴 식으로 가다가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한숨밖에 안 나오고 이러다가 나중에 경기에서 크게 잘못되면 8강 준결승 못 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조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우리 전방 압박에서는 무조건 빠르게 올라오거나 볼 트래블로 그냥 딱 올라가 갖고 해서
그냥 볼키핑만 잘하면 돼요. 근데 남은 건 욕심보다 좀 덜 줄이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진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게, 이러다가 우즈벡이나 뭐 레바논전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도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도 좀만 더 압박적으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충분한 시간을 좀 더 버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역습 한번 상황에 나와서 빠르게 움직여서 그냥 패스를 딱 돌리고 정확하게 중거리 한 방 때리자,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거리 때려봤자 아무 의미 없죠. 그리고 상황을 봤을 때 너무 위로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너무 급했긴 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못했던 건, 이민성 감독의 그 전략적이 많이 못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일단 2선 자원이나 3선 자원에서도 무조건 빨리 압박적으로 가갖고 역습 축구로 해갖고 그냥 빠른 전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빠른 전개 가져오지 못한 커녕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최선 다하지 못하면 할 말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민성 감독 첫 부임 이후, 대표팀 감독 부임 이후 경질되겠죠. 한마디로 우리한테는 잘 나가지 못한다. 예. 딱 그런 식입니다. 아무튼간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가 레바논전 잘 준비해서 무조건 첫 승리만 가져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봤을 때는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잡아야지만 최소 8강이든 4강이든 간에 아시안 게임을 진출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4강이고 8강까지는 못 가요. 답답한 경기를 봤을 때는 4강이든 8강이든 결승전 우승 못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어차피 우리 경기를 다른 팀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무조건 정신 차려갖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축구를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하던 축구를 계속해서 했다가는,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쌍욕 먹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아무튼간에 일단 오늘 대한민국은 좀 뭐가 문제인지를 좀 고쳐야 되고, 올바른 경기를 봐야 된다면은 무조건 그냥 상대 압박을 좀 더 벗어나야 되죠. 상대가 어떻게 올라오든 간에 우리가 압박 수비를 좀 더 보여주든가, 그냥 5명이든 4명이든 간에 수비를 좀 더 빠르게 내려오든가 해야 돼요. 오픈 플레이를 봤을 때는 그냥, 예? 세트피스에서는 우리가 그냥 주도권을 잡고 있다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 수비를 좀 더 해야 돼요. 압박적인 수비를 좀 더 보여준 다음에 그냥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잘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레바논전에도 첫 승리만 가져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즈벡만 잘 준비한다면 틀림없이 8강이든 4강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승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 축구도 이미 아시안게임 진출 못할 수도 있어요. 2년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때 2024년 때, 그때 우리가 파리올림픽 진출권 가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마다 결국에 인도네시아한테 진 것 때문에도 좀 너무 충격이었고, 게다가 이번에 우리도 U23세 아시안컵에서 무조건 빨리 아시안게임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안 게임 못 가면 진짜 우리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정신 차려서 다음 경기 주말에 있는 경기들을 봤을 때 레바논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 때는 무조건 정신 차려서 제발 8강이든 4강이든 꼭 갈 수 있게 바라야 합니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정신 차립시다.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